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이제 깡통 구축함 강건호가 드디어 이제 재수리를 마쳐서 시험 항해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가 강건함에 올라서 이 항해 속도 뭐 이런 기동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지금 칭찬까지 했습니다. 자, 딱 1년 됐죠. 작년 5월 달경에 이제 이 강건호는 진수식을 하다가 이제 바다에 처박혀서 침몰됐는데 한 달 후에 세워진 이후에 라진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수리를 이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바다에 빠진, 그러니까 침수된 그 구축함이 이게 재건이 되냐 마냐 이제 이런 문제이고, 만약 재건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구축함을 새로 건조하는 와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입니다. 이제 북한의 간부들, 그러니까 이제 정상국가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겠죠. 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원하려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새 거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감히 김정은에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배는 무조건 원상복귀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원상복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자체가 군인들 파병해가지고 엄청난 목숨을 갈아서 받은 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배 자체는 완전히 진짜 피 같은 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를 써보지도 못하고 바다에 처박아가지고 없애버린다?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그 비용을 추산해서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구축함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버릴 수도 없고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사가지고 가져오긴 했지만 이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을 할 수 없는 구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배의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그 11월 18일 날에 노르웨이 해군의 주력 구축함, 그러니까 이지수함이 유조선과 충돌해가지고 강건호보다는 좀 더 이제 완화된 모습으로 이제 침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호는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그 절반이 완전히 잠겼는데 노르웨이 구축함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또 있었습니다. 자, 이 노르웨이 구축함도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걸 이제 다시 복원하려면 구축함을 새로 건조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 처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자, 북한이 비슷한 그 5,000톤급의 구축함이 노르웨이하고 똑같은 사례를 봤을 때 뭐 북한에서 쓰고 있는 구축함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같은 사고이기 때문에 같은 바닷물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다시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강건호의 내부 그 정밀 어떤 시스템을 교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그 자체가 그런 첨단 선박에 자동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출 만큼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공짜로 이런 부품들을 주지 않는 한 이거는 비용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 배를 세워놓고 배수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내부 이제 그 부속 부품들 그리고 정밀 전자 시스템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가 움직였고 기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배가 해군에 인도됐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움직이곤 있지만 이 배가 전투가 가능한지 정상화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해군에 인도는 안 됐는데 김정은이가 주장한 데에 따르면 기동력이 완전히 우수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배는 성공한 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얼마나 그 구축함이 기중했으면 이걸 버릴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해군력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정 몇 척이 있고 구축함은 이번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제 중고품으로 준 것인데 이거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에 하나 버리려니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북한 김정은 정권, 그러니까 뭐 과거 자기 아버지도 그랬지만 벤츠나 뭐 독일차를 좋아하니까 벤츠를 하나 분해해가지고 북한의 그 승려팔 자동차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시하게 되면 다 만들어지는 줄 알고 지시하라고 했는데 이걸 뭐 몇 년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이 벤츠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평북도 이제 구성지구에 전투기 공장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전투기를 이제 그걸 자기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K-21 만들고 있으니까 자기도 만들겠다. 끝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품 수리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낙후한 경제 체제 하에서 이 구축함을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러시아에서 그냥 온갖 구거질 다 해가지고 부품을 뭐 들여왔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짜 맞춰가지고 세워는 놨는데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움직이는 게 그냥 뭐 움직이기만 할 뿐인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들이 또
김정은을 속여 넘기고 사기치는 것이 아닌가. 그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배가 뒤집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간부들이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이걸 살려내지 못하면 또다시 연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아마 억지로 지금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런 강건호 같은 거 그게 뭐 설마 침수가 안 된 뭐 세고라고 해도 미군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이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김정은은 지금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자, 이런 북한의 내부 상황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